자, 보시겠습니다. 판례는요.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구분소유 점포 경계가 사라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분소유권 상실하니까 사항 같은 경우는 구분소유권, 그 층 구분소유권이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의 통으로 공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구분소유권 상실하고 전체가 하나의 공유물로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판례는 점포의 경계 표지나 건물별 표지가 일시적으로 없어진 것이거나 리모델링 하면서 일시적으로 없어질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없어지거나 또는 건물 내 점포 소유권이 건물 등기부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첨부된 평면도나 배치도, 여기 건축물 대장에는 이렇게 건물 평면도나 배치도가 항상 붙어 있거든요. 건축 도면이 따라갑니다. 이런 평면도나 배치도 등에 의해서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이 될 수 있다면 그 경우에는 비록 바닥 경계 표지, 호수관 칸막이 또는 벽체, 건물별 표지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건축 결의하기 전에 비록 시간이 흘렀잖아요. 흘렀다 하더라도 아까 예외를 인정했던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건축물 대장 작성 또는 등기 당시의 현황에 맞춰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고 뭐에 의거해서요? 여기 붙어 있는 것처럼 평면도나 배치도 이걸 참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등기 당시 상황에 맞춰가지고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고 그리고 경계 표지나 건물별 표지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동판, 스테인리스 강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걸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분 소유권이 부활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부활시킨 다음에 늘어난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하자면 사안 같은 경우에 점포 바닥 경계나 건물 번호 표지가 전부 사라진 상태에서 상당 기간이 지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권이 상실되고 전체가 하나의 공유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바탕으로 전체 하나의 구분 소유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다만 만약에 30개의 구분 소유권이 필요하다. 의결권을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의 점포가 아니라 30개의 점포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건축 당시 현황에 맞게끔 경계를 만들어서 경계와 건물 표지를 다시금 설치해서 사라진 구분 소유권을 부활시킬 수밖에 없어요. 부활시켜서 이렇게 부활된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의결권을 계산해서 정족수를 맞춰가지고 재건축 결의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상담 오신 분이 있는데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이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아예 30개로 계산하고 재건축 결의 받고 소송을 진행하다가 1심에서 재건축 결의가 무효가 됐어요. 왜냐하면 정족수 계산에 있어가지고 법원에서는 바닥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통으로 한 개의 구분 소유권을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정족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건축 결의가 결국 무효가 됐거든요. 이 경우는 만약에 이걸 다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이런 경기 표지를 해가지고 경기를 부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거는 통으로 하나의 공유물로 해서 재건축 결의 정족수를 맞추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바닥 경계 표시나 건물 번호 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구분 소유권을 부활시켜서 그 부활된 구분 소유권 가지고 재건축 결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결의 받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셔 가지고 준비해 놓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